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물리학습을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동거리와 변이 그리고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물리에서는 속력보다는 속도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속도를 더 많이 쓰는데 이 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속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2-1이라고 조금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1이 있으면 2-2도 있겠죠? 2-2까지 하면 오늘 수업 마무리 지을까요? 그렇게 길게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2-1 속도를 갖는 운동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등속도 운동 일단 등자가 들어가죠. 여러분 등자 하면 생각나는 한자 뭐가 있을까요? 오를 등! 네, 나가세요. 같을 등. 그렇죠. 같을 등입니다. 아는 등자 많지 않아요. 같을 등자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같은 운동이에요. 속도가 같다고 하는 것은 1초 뒤에도 2초 뒤에도 3초 뒤에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도 속도가 변하지 않고 같은 것을 이야기해요. 다르게 말하자면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것. 등속도 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속도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요? 속도는 스칼라량입니까? 벡터량입니까? 그죠? 벡터량이라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속도는 벡터량이에요. 크기, 빠르기 같은 거죠. 그죠? 속도에서는 빠르기와 크기입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무엇도 갖는 방향도 갖는 물리량. 그래서 비읍 드립치고 했었었는데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어쨌건 방향도 갖는 이 물리량. 이게 바로 속도예요. 일정한 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빠르기, 크기가 일정한 것일까요? 아니면 방향이 일정한 것일까요? 당연히 둘 다겠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일정하지 않아도 그건 일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만 변해도 그건 변하는 것이지 일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속도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으면서 운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등속도 운동을 무엇이라고도 하느냐?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 방향이 안 바뀌니까 직선 운동 하겠죠. 그죠?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해서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등속 원운동. 제가 뒤에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도 다시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 등속 직선 운동 이야기한 김에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 등속 원운동.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궤도를 그리면서 물체가 뱅글뱅글 일정한 빠르기로 도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등속 원운동인데 등속 원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등속 원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죠. 직선 아니잖아요. 원운동이에요. 원운동.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면 등속 원운동? 등속 들어가잖아. 등속도 운동이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왜 등속도 운동이 아니냐? 등속도 운동 아니에요. 등속도 운동 아닙니다. 등속도 운동 아니에요. 이게 왜 등속도 운동이 아니냐? 등속도 운동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것은 빠르기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 등속 원운동은 계속해서 빠르기는 일정하겠지만 계속해서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등속도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등속만 보고 자꾸 이걸 등속도 운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럼 여기서 등속은 뭐냐? 등속력이에요. 등속 원운동은 빠르기는 일정하다 그랬죠? 빠르기만 일정하지 방향까지 일정하지 않습니다. 등속 원운동은 등속력 원운동. 그렇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 아니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거 좀 기억해 두세요. 다시 등속도 운동으로 넘어가서요. 이 등속도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데
등속도 운동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그래프도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 제가 뭐 문자로 나타내면 여러분들이 점점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를 가지고 그 운동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그 물체가 등속도 운동하는데요. 어느 쪽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일정한 빠르기 3m/s로 운동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초 뒤의 속도도 오른쪽으로 3m/s, 2초 뒤의 속도도 오른쪽으로 3m/s, 3초 뒤에도 그렇죠. 오른쪽으로 3m/s. 이렇게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물체의 운동을 한번 저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그래프 나온다고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프는 아주 간단한 그래프예요. 어떤 그래프냐?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속도 시간 그래프. 보세요. Y축이 속도, X축이 시간인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 3m/s로 일정한 속도로 등속도 운동하는 이 물체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0초일 때의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3m/s로 등속도 운동한다고 했으니까 0초일 때의 속도는 3이겠죠. 그죠? 그러면 1초일 때는요? 1초일 때의 속도도 3이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2초일 때 속도는요? 2초일 때 속도도 3이겠죠. 3초일 때는요? 2.5초일 때는요? 3.5초일 때는요? 다 3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느냐? 쭉 이어줘야겠죠? 쭉 이렇게 해서 기울기가 0인 3으로 일정한 값을 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딱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3m/s로 등속도 운동하는 그래프구나. 사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간단하죠? 요 그래프도 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그려볼게요. 요거보다 어렵다 일 뿐이지 어렵진 않습니다. 무슨 그래프냐? 위치 시간 그래프예요. 뭐 요걸 S로 써도 되지만 저는 일단 X로 쓰겠습니다. X.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위치를 제가 X로 표현한 거예요. X, T 시간. 자, 보세요. 일단 제가 전제 조건을 두겠습니다. 0초일 때 위치를 0으로 잡을게요. 이것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위치입니다. 위치. 0초일 때 위치를 0으로 잡겠습니다. 위치 시간 그래프.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는 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0초일 때 위치를 얼마로 잡자고요? 0으로 잡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1초일 때 위치는 얼마가 됩니까? 등속도 운동이라 그랬죠? 3m/s라고요. 이 말은 즉슨 1초 동안 위치 변화가 얼마 일어난다고요? 3m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0초일 때 위치가 0이라고 했으니까 1초일 때 위치는 얼마가 됩니까? 3이 돼요. 그죠? 이렇게. 그럼 2초일 때는요? 2초일 때 위치는 얼마가 돼요? 3인 위치에서 3m/s 1초 동안 위치가 3변하니까 얼마가 돼야 됩니까? 6이 돼야 돼요. 그럼 3초일 때는요? 9가 돼야 돼요. 4초일 때는요? 12가 돼야 돼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럼 요걸 이제 그래프로 쭉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1차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죠? 요 기울기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기울기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자, 1 변하는 동안 3, 1 변하는 동안 3 변하니까 기울기 얼마입니까? 그렇죠. 기울기 3이에요. 기울기가 3입니다. 3m/s로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렸더니 기울기도 얼마? 3이에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죠? 이게 3이에요. 이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또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어쨌건 당연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당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조금 우습긴 하지만 이렇게 쉽습니다. 그죠? 기울기가 3인 당연히 3씩 변하니까 그죠? 3이겠죠. 그죠? 1, 3, 1, 3 변하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건 기울기가 3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 그렇게 해서 등속도 운동의 두 가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물리가 조금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할만합니다. 그죠? 등속도 운동 알아봤고요.
속도와 관련된 내용 한 가지만 더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2-2. 뭘 배울 거냐? 상대 속도에 대해서 잠깐 배워볼까 합니다. 물론 상대 속도는 2009 교육과정에서는 나왔어요. 이 교과서상에서도 상대 속도에 대한 파트가 다뤄질 정도로 이 상대 속도를 등속도 운동 배울 때쯤에 나왔었는데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이 내용이 쏙 빠졌거든요. 교과서상에서도. 그렇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상대 속도를 알아두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굳이 안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배우는데 뭐 10년, 20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5분, 10분 하면 배울 수가 있거든요. 굳이 안 배울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특수상대성 이론 가가지고 설명할 거 기왕 속도 배운 김에 상대 속도도 배우고 넘어가면 특수상대성 이론 배울 때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 상대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 칠판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떻게 운동하고 있습니까? 정지요? 정말요? 정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정지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보든지 그러면 이거 정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볼래요? 제가 봤을 땐 정지 맞는 것 같아요. 제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얘는 반드시 정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뭐 가령 엄청 몸이 튼튼해서 태양에 가까이 가도 녹지 않는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자, 태양 위에 막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칠판은 태양에 있는 사람이 이 칠판을 봤을 때 뭐 물론 안 보이겠죠? 몽골에 사는 사람도 태양에서 보면 이 칠판이 안 보이긴 하겠지만 보인다고 치고 말이죠. 태양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 칠판을 봤을 때 이 칠판은 가만히 정지 상태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태양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이 칠판은 지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와 함께 공전도 하고요. 지구와 함께 자전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칠판은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더 이상 정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칠판을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속도로 관찰될 수가 있죠. 그러니 속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떤 속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물리량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관찰자에 따라서 서술이 다르게 될 수 있으니까 상대 속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상대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보통 우리가 어떤 물체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 그 물체의 속도는 지면에 이제 정지해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통 이야기를 해요. 지면에 띄워야 되는데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조금 구분이 안 갈 것 같은데 A 친구한테 요 모자를 씌워놨거든요. 그죠? 자, 빨간 모자를 쓴 A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B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지면에 정지해 있는 C라는 친구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체의 속도 이야기할 때는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기준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 C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면에 정지해 있는 C 입장에서 봤을 때 A는 일단 오른쪽으로 3m/s로 뛰고 있어요. 거참 3m/s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그럼 B는 조금 반전을 줘가지고 B는 2m/s로 뛰고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B는 2m/s로 뛰고 있습니다. 이 3m/s라고 하는 것과 2m/s라고 하는 것은 누구 기준이에요? C 기준이에요. C가 봤을 때 A는 1초 동안 3씩 이동하고요. B는 1초 동안 얼마씩 이동한다? 2씩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봤을 때요? C가 봤을 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A가 봤을 때 B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A가 봤을 때 B도 2m/s입니까? A가 봤을 때 B도 오른쪽으로 2씩 멀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A가 봤을 때 B는 어떻게 보입니까? 자, 보세요. 얘가 3씩 갈 때 얘는 2씩 가니까 A가 봤을 때 B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얼마씩 다가오는 걸로 보여요? 1씩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봤을 때 B의 속도는 왼쪽으로 1m/s로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그럼 A가 봤을 때 B는 플러스 2m/s가 아니라 왼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마이너스 1m/s의 속도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또 질문해 볼까요? 자, A가 봤을 때 C의 속도. 자, 우리가 지면의 정지한이라고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C의 속도를 0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0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가 봤을 때 C도 0일까요? 아니요. A가 봤을 때는 C가 어떻게? 왼쪽으로 3씩 다가오는 것으로 관찰되죠. 그러니까 A가 봤을 때 C의 속도는 얼마로 보이냐? 왼쪽으로 마이너스 3m/s로 보인다는 거예요. A가 봤을 때 C는 정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것은 관찰자에 따라서 다 다르게 관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 이제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 관찰자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걸 확인했는데요. 이 상대 속도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지금은 사실 아주 간단하게 구했어요. 그림이 좀 쉽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뛰는 친구, 저쪽으로 뛰는 친구, 이쪽으로 뛰는 친구, 다양한 방향으로 막 뛰고 있다면, 여기 약간 루피같이 생겼네요. 그죠? 다양한 방향으로 뛰고 있다면 얘가 봤을 때 얘의 속도, 얘가 봤을 때 얘의 속도, 이거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공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상대 속도 구하는 공식입니다. VAB. 이거 누가 본? A가 본 B의 속도. A가 본 B의 속도는 어떻게 나타낸다고요? VB 빼기 VA다. 요게 상대 속도 공식입니다. 누가 본 누구의 속도요? A가 본 B의 속도는 B의 속도에서 A의 속도를 뺀다. 보세요. A가 본 B의 속도. A가 본 B의 속도는 B의 속도 2에서 3을 뺀다. 마이너스 1 나오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때부터 이제 물리를 극혐하게 되죠. 모든 것을 공식화해가지고 이해하는 건 전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 식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그냥 정말 수식으로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외우신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중에 VAB는 VB 빼기 VAB는 VB 빼기 한 10일 뒤쯤 되면 VAB는 A 빼기 B 빼기 뭐 이러고 있어요. 이걸 이제 공식으로서 생각을 하시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걸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돼요. 수식적으로 기억하실 문제가 아니고 이건 이해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수식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관찰자를 어떻게 해라? 멈춰라. 이 수식의 의미는 이거지. 이걸 수식으로 VAB는 VB 빼기, VAB는 VB 빼기 이러고 있으면 이건 물리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를. 자, 둘 다 뛰고 있습니다. 둘 다 뛰고 있어요. 둘 다 뛰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A가 본 B의 속도 구하려고 하는데 둘 다 뛰고 있으면 분잡하죠. 둘 다 뛰면 분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 적어도 한 명은 좀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둘 다 뛰고 뭐 관찰하려고 하니까 얘도 뛰고 쟤도 뛰고 막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는 한 명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관찰자를요. 자, 보세요. A가 본 B의 속도 구하죠. A가 본 B의 속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멈추게 할 거예요. 근데 얘는 오른쪽으로 3m/s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얘를 멈추게 하려면 어느 쪽으로요? 왼쪽으로 3m/s. 그러니까 마이너스 3m/s를 더해주면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멈추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이 얼마입니까? 2죠. 1 더하기 1, 2예요. 왼쪽 좌변에다가 1을 빼요. 그러면 이 등식이 여전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변에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1을 빼줘야 되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둘 다 뛰니까 분잡해. 그래서 관찰자를 멈추기 위해서 관찰자에게 마이너스 3m/s를 더해줬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다른 애들한테도 똑같이 다 이걸 적용해줘야 돼요. 얘한테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m/s를 더해줘요. 얘한테도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m/s를 더해줘요. 그러면 얘의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오른쪽으로 2, 왼쪽으로 마이너스 3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m/s가 됐죠. 자, 정지 상태에 있던 아이를 마이너스 3만큼 더해줬어요. 관찰자를 멈추기 위해서 한 것만큼 C한테도 더해줬어요. 그러면 얘 속도 처음에 0이었죠. 근데 마이너스 3 더했으니까 얘 속도가 얼마가 됩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래요. 이런 식인 거예요. 관찰자를 멈추기 위해서 더해준 속도만큼 다른 애들한테 다 더해주면 그때의 속도가
그때의 속도가 요거 두 개 더한 마이너스 1, 얘 정지 마이너스 3 더한 마이너스 3. 이게 A가 본 B와 C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만약에 B가 본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B가 오른쪽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B를 정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2씩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대 속도를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까지 설명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수업은 마칠까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B가 어디서 어디로 내리죠? 하늘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크게 뭐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하면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빗속을 뛰어갈 때 우산을 들죠, 그죠? 우산을 이렇게 들고 뛰어가는데 여러분들 B가 하늘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니까 우산 들고 뛰어갈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뛰어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렇게 뛰어가면 다 젖어요. 우산 쓰고 갈 때, 뛰어갈 때 어떻게 뛰어갑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으로 우산을 기울이고 이렇게 뛰어가야죠. 그 이유 역시 상대 속도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상대 속도를 알면 우산을 기울여 써야 되는 이유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어떤 뭐 속도를 가지고 뛴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자, B가 아래로 내린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면에 정지한 관찰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이 B는 어떻게 내릴 것인가? 상대 속도적 개념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공식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 속도적 개념으로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관찰자를 멈추라 그랬죠. 자, 관찰자. 얘도 뛰고 얘도 내려요. 복잡해요. 그럴 때는 관찰자를 멈추세요. 그럼 멈추기 위해서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 V만큼 더해주면 되죠. 그럼 멈췄어요. 그러면 얘를 멈추기 위해서 더해준 만큼 다른 물체들에 대해서도 더해줘야 되죠. 그럼 얘가 봤을 때 얘는 이쪽으로 뛸 것이고, 그죠? D는 이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일 것이고, B 또한 이쪽으로도 내리는 것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뛰고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 B가 어떻게 내리는 것으로 관찰이 되냐?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리는 것으로 관찰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 B는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서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산도 기울여서 뛰어야 되죠. 더 빨리 달리면 더 빨리 달릴수록 얘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더 가파르게 기울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모님이랑 자동차를 비 오는 날 타고 가다 보면 비가 어떻게 쏟아집니까? 옆으로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까닭이 이제 자동차를 달리면서 본 비의 속도는 아래로만의 속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리는 것이에요. 이것 또한 상대 속도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어쨌건 이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육과정상에서 뭐 꼭 책에도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뒤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학습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일단 조금 알아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큰 배경 지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았는데 이 등속도 운동은 사실상 관찰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운동이에요. 우리 주변에 등속도 운동이 생각보다 정말 없습니다. 한번 주변에 찾아보세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게 정말 있는가? 대부분 오랜 시간 관찰을 하면 속도는 어떻게 되기 마련?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등속도 운동보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 요약하자면 가속도 운동이 더 많은데요. 그 가속도 운동을 잘 알아야지만 우리가 물체의 다양한 운동을 서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